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다들 잘 보셨나요? 시험. 간만에 보니까 막 좀 그렇죠. 예? 같은 상법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일단은 그 예고 드린 대로 그 어음하고 보험을 먼저 봤어요. 예, 그게 뭐 솔직히 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안 봐요. 왜냐면 어음하고 이제 보험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제 뭐 응시를 안 하는데, 그 옛날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지금은 이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어수는 제낀다, 뭐 보험을 제낀다 그러는데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모는 이제 그 시간이 2시간이죠. 2시간 설명되는데, 보통 이제 저는 그 첫 시간은 객관식, 그러니까 선택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사례형 중에서도 이제 실전 문제하고 또 참고 문제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전부 다 설명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객관식이? 좀 어려웠나요? 잘 모르겠으면 3번 찍으세요. 네, 3번. 아, 제가 농담이 아니라 3번이 제일 많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해봐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3번이 근데 분명히 답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3번이 분명, 이건 내 실력으로도 정말 답이 아니야. 그러면 1번이나 5번. 진짜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라도 그 정답률을 높일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쉬지 마시고 하여튼. 자, 하여튼 객관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원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만에 여러분들이 어원법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어원법하고 보험법이 같이 있어갖고 양이 좀 많아요. 그 참고 사례도 좀 많죠. 네, 이게 보험법하고 어원법이 같이 있어갖고 좀 많은 점이 있어요. 사실 객관식도 그래서 한 30문제 내려다가 그러면 쓰러질까봐 여러분들이 이제 20문제 좀 냈고. 자,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볼게요. 중요한 거. 자, 보면은 이제 1번 문제 같은 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번 같은 거, 2번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어원법 수업을 좀 열심히 들은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번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죠. 가번. 요거는 자, 어음에는 기명 날인이 필수적인데 이제 기명 날인을 이제 보통 일치하죠. 기명이란 건 뭐예요? 기명은 사람 이름이죠. 기명과 사인은 달라요. 기명은 이렇게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써야 돼.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이런 거는 기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본래가 자필이 원칙이지만 자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명 날인은 도장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김철수. 일반적으로 기명과 날인이 일치하는 게 맞는데 그게 다르면 어떻게 다르면 무효인가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명과 날인이 다를 수는 있어. 다른 거 갖고는 이제 무효는 아니고 어음행위를 했는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특정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례나 혹시 이게 기록에 나올 수 있어요. 기록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왠지 상대방이 그렇게 항변을 하면 맞는 것 같다니까. 야, 이거 김영은 얘가 김철수인데 도장은 박명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조야.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위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번 같은 거 이번에 가번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나번의 이 판례는 뭡니까 이건? 자, 어음을 보통 발행할 때 보통 개인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법인. 근데 나번은 누가 발행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선어중매 조합이 발행을 한 거죠. 그러면 선어중매 조합은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뭡니까 이게? 이런 게 애매하죠. 개인도 아니고 그 단체도 아닌 법인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비법인 사단하고 조합이죠. 비법인 사단과 조합. 특징이 뭡니까 이게? 여러 명이 등장한다. 근데 이거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비법인 사단과 조합은 분명히 다르죠. 비법인 사단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거는 쉽게 말해 단체. 조합은요? 조합은 단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계약이죠. 계약이 불가한단 말이야. 구분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여기는 단체고 여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실물 나가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솔직히. 이 단체도 만약에 사람이 3명 있는 경우 있고 조합인데 사람이 한 10명 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이 단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기준은 뭐죠? 바로 그렇죠. 민소에서 배우지 않나 이거? 네, 규약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대표해서 여기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총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대표기관이 존재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에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는 규약이 있고 그다음에 총회가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그때는 단체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문제는 그러면 비법인 사단하고 조합이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또 문제죠. 비법인 사단은 누가 책임지죠? 단체 자체가 단체가 엄상 책임을 지죠. 그렇죠? 여기 구성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단체 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조합은요. 조합이 어음 발행했어. 물론 조합이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일단 인정을 하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조합이 발행했어. 누가 책임지죠? 조합이 책임진다. 이거면 되게 애매하죠. 뭐예요? 조합원, 그렇죠? 조합원들이. 즉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죠. 그렇죠? 조합원 전원이. 자, 조합원 전원이 책임을 지면 그러면 그들은 연대 책임인가요? 연대 책임인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연대 책임 아니죠? 뭐예요, 이거? 합동 책임이죠. 합동 책임.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 단체인지 조합인지 이거 우리 시험에서도 어렵지만 실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근데 선어중매 조합은 뭐예요, 이거는? 거기 나와 힌트가 비법인 사단이라고 나왔으니까 되게 쉽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 어음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거기 구성원이 아닌 사단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번과 마번. 라번과 마번은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이거. 보통 우리가 어맹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기명 날인을 똑바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대충.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음이라고 표현은 엄격한 요식행위죠.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판례가 판단을 합니다. 헷갈리는 게 근데 거기 보면 라번과 마번이죠. 다번이 이제 원론적인 것이고 라와 마가 좀 헷갈리죠. 라를 볼까요? 어맹이를 하면서 갑주식회사 A라고 기재한 뒤 인장을 낭이라는 경우에 그 인형에 A가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대표 자격이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일단은 법인은 어떻게 현명해야 돼요? 법인은 어맹이를 할 때는요, 엄격한 현명주의죠. 어떻게 합니까? A 회사 대표이사, 대표자, 그렇죠? 다음에 대표자의 기명 날인이죠. 요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대리인도 본인의 이름하고
대리인의 이름,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명 날인. 똑같죠?